코로나19 관련 자세한 이야기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기록했어요. 게다가 어제 하루는 100명대 초반.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오늘은 휴일에 검사 숫자가 낮은 평소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숫자가 적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아무래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모레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좀 볼 필요는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거하고 2.5단계를 수도권에서 한 게 일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던 폭발적인 양상, 그래서 3단계로 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세는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석 또 계절 요인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향 추세로 접어든 것을 조금 더 조여서 확진자 숫자를 훨씬 더 떨어뜨리는 게 향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좀 어느 정도 추이가 유지가 돼야 이 확산세가 조금은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0%를 약간 상회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도 확진자 수지만은 내용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얼마나 여러 곳에서 확실히 많은 빈도수로 나타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지표로 본다고 하면은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여전히 20%,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은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2.5단계, 2단계의 조치가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향후에 얼마가 걸릴지는 모릅니다만 국민들께서 확실히 협조해 주시면 100명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부가 2단계 하향 조치를 아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확진이 된 건데 앞서서 두 번의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또 세 번째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교수님, 국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됐을 가능성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예전에 다른 이제 기자분들하고 출입 기자분들하고 이제 여당을 취재하면서 그때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이분이 이제 밀접 접촉을 하거나 같은 취재원으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6일 날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성 판정을 받기 하루 이틀 전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 한 2, 3일 전부터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만일에 이분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 사람을 국회에서 접촉했다. 그것이 이제 기자가 되었던 아니면은 뭐 당의 당직자나 아니면 의원이 되었던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아마 자가 격리 조치나 아니면은 신속한 검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확산의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좀 걱정됐던 게 처음에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취재를 했을 때 그때 다른 한 언론의 사진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건데 같은 곳 취재한 건데 처음에는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검사를 봐서 두 차례 음성을 받았고요. 그런데도 나중에 양성이 나온다. 이런 거는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자가 확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능동 감시 대상자는 맞습니다. 능동 감시 대상자라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이제 계속 전화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촉을 해서 상태 변화를 체크하는 것을 능동 감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가격리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약간 의문입니다. 이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밀접한 접촉을 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만일에 상당히 밀접한 접촉을 했다거나 심지어는 아주 뭐 가까운 그런 신체적 접촉에 이를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아마 자가격리 조치를 하면서 능동 감시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단지 같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서 능동 감시만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두 번 검사를 할 때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검사를 할 때는 본인이 증상이 확실히 드러나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검사를 하기 직전 한 2, 3일 전에 증상 발인 2, 3일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때 누구를 접촉했나 하는 것이 국회에서 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의 경우는요, 이제 드디어 지금 24일 만에 40명대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확실히 꺾여서 3단계로 가는 것은 이제 완전히 뭐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적으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 넘고 서울 하나만 보더라도 곳곳에 뭐 카드 발급하는 곳 네. 아니면은 뭐 물류센터 곳곳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집단 감염이 나온 곳에서 보통 꼬리가 잘리기보다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수치 감소가 있다고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20%를 넘고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해야 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한 주가 연장이 돼서 오늘 13일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조금 허용이 됐던 이제 빵집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매장 취식을 금지했다. 이 말은 이번 주가 정말 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막는 중대 기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이미 2.5단계가 된 게 일주를 지나서 네네. 한 주 더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되는 오늘이 첫날이다. 다시 시작되는 연장되는 첫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 2.5단계에서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빵집이라든지 빙수점 예. 이런 곳에서도 취식을 못하게 하고 또는 뭐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 같은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도 이제 취식을 못한다거나 오히려 이제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러니까 여전히 그곳에서 취식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그 매장 안에서 뭐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서 예. 전파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일부는 이전에는 일부 허용해 주는 것들을 지금 일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일주 더 연장한 2.5단계 조치에서 확실히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떨어뜨려서 네, 네. 2.5단계를 확실히 종식시키겠다. 이런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서 협조를 하셔야 확실히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대로 확진자 수를 떨어뜨려서 그나마 완화된 형태의 2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은 상당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가 필요한데 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매장 내 취식들을 막다 보니까 이 한강공원이 대형 술집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야외라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외라고 해서 전혀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확진자 수가 굉장히 적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예. 확진자가 10명 정도 나온다. 이럴 때는 야외가 실내에 비해서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전국 곳곳에 어디를 막론하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확진자 수가 또는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예를 들면 한강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도시락을 싸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강공원에서도 무엇인가 뭐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음료수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또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강화된 2.5단계로 말미암아 한강 주변으로 많이 모인다. 이것도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협조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한강으로 모이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지금은 그 어떤 형태의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임 자체, 어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모임 자체를 자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경계하는 거 추석입니다. 다시 이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해서인데 추석에는 집에서는 머물러 달라고 이번에는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와 거의 모든 일상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추석 연휴가 또 다른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성묘 벌초 대행 서비스 등 비대면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비대면 명절을 권유했는데요, 교수님. 어떤 또 방역 대책들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하고 보니까 온라인으로 성묘하는 것도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예,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 추석 명절은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이제 도시 또는 수도권에서 시골로 가는 거, 또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도시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방향이 되었든지 간에 이번 명절에는 방문하는 자체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특히 시골인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 동네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번 감염이 되면은 굉장히 위중증으로 빠질 수 있고 네. 또 지금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될 경우에는 전국화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정부가 권하는 것은 교통수단인 경우에는 이제 KTX 같은 경우에 이제 창가 쪽에만 일단 예매표를 발매한다는 그렇죠. 거고요. 예. 또 성묘나 보안시설인 경우에는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 이제 뭐 성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약제를 통해서 보안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예. 또 벌초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은 벌초를 직접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벌초를 하기보다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벌초를 하시는 방법, 또 요양병원에도 이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자식분들이 많이 방문하거나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면회를 이제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투명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특별 면회소에서만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서 예. 가능하면은 면회, 접근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번 명절을 좀 놔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방역 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쯤에 송묘를 가시겠지만 이번만큼은 이제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추모 송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19 이 유행 상황에서는 좀 이 부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독감 유행이 되잖아요. 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번만큼은 아무리 건강을 믿어도 독감 예방주사 꼭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연령 또는 고위험군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독감 백신 접종을 맞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그러니까 고령이시라든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되고 또 고3 수능을 준비하는 예, 예. 학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해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독감 백신 접종의 효과는 보통 한 65에서 75%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예. 누가 독감에 걸렸고 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감인 경우에는 겨울에 300만 명 이상이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독감 바이러스 뒤에 숨어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일단 독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에서 75%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예, 예. 35에서 45% 정도의 사람들에게서 유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네. 이제 코로나19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코로나19의 검사를 위한 그런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연구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에 우리 폐를 공격하면 예. 병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19만으로 또는 독감 바이러스만으로 감염이 됐을 때보다 훨씬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독감 백신 접종이 올 겨울에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히 권고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담임 목사 이 보석 결정 오늘 법원에 취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40일 만에 취소가 된 건데요. 원래 이게 보석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줬을 때는 주요한 집회, 이런 데는 가면 안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광훈 수감지휘서가 경찰에 발송이 된 거고요. 서울 구치소에 재수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재수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가 돼 있는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신청이 됐는데요, 교수님. 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집회가 열리면은 굉장히 많은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감염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광복절 집회에서도 보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반정부 투쟁인 것으로 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모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심지어 지금 개천절에서 모일 경우에는 전국화 확산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지도부들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예. 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선제적 대응 조치로 뭔가 모임을 하는 그 상황에서 모임 자체에 대한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이런 방식도 강력하게 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코로나19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